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6일 수요일이네요. 벌써. 네, 벌써 수요일이네. 수요일 아침. 야,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주식 투자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매일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증시 각도기 TV가 여러분의 그런 하나의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짱 한마디. 야, 이게 다 뭔 일이래? 와, 이게 다 뭔 일이래?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 짱. 독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은 독일부터. 자, 일단 S&P 500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시초가인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유럽 시장이 아주 거덜이 났거든요. 독일이 2.9%, 영국도 2.86%, 프랑스도 2.68%, 이탈리아 2.99%, 유로스탁스 50 2.68% 빠지면서 아주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곧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저렇게 올랐느냐? 그거는 이제 그 판때기를 한번 보면 알겠죠? 네, 핀피자컴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딱 보시면 딱 반을 쪼개가지고 반을 가로질러 보시면 빅테크들과 기술주들, 자, 반도체 죽었던 거 살아나면서 시장 땡겼고요. 나스닥을 확실히 땡겨줬고요. 그 다음에 다우 같은 데는 왜 빠져요? 네, 에너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쫙 빠지면서, 뭐 은행주도 빠지고 에너지 기업 빠지면서 쫙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 극명했죠. 시장이 굉장히 일이 많았던 날입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독일 기업 유니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데 구제금융 논의된다고 어제 저녁 늦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90억 유로, 약 한화로 12조 원 넘는 돈인데요.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와, 이제 드디어 얘네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동안에는 그냥 러시아산 싼 그거 받아가지고 팔고 이랬는데 갑자기 러시아산이 안 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슨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발트 해저를 거쳐서 독일까지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이달 중순부터 10여일간 잠정 폐쇄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고, 실제로 공급량이 줄었겠죠. 사긴 많이 사도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서 갖고 오는데 가격이 어때? 비싸지. 파이프로 갖고 오는 것보단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올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거덜이 난 겁니다. 이 회사가 거덜이 나면서 우리 망했어. 나 우리 기업하고 항복 선언을 하자. 안돼. 우리가 봐줄게 하고 독일 정부가 지금 진입을 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자 뭐 유럽 시장 뭐 폭락한 건 그런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건 유로화였습니다. 유로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폭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달러 대 유로가 1대1 수준 근처까지 지금 붙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로 달러는 1.026이에요. 026. 1.026. 1.00 가면은 달러 대비 1대1이라는 얘기죠. 야, 언제 이런 날이 있었냐 할 정도인데, 달러 지수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카운터파트인 달러 지수는 106.49, 현재 106.5였는데 조금 밀리네. 106.49, 20년 만에 최고치. 2002년 이후 최고치. 와, 이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달러 값이 강세가 되고, 야, 유럽 저거, 야, 망했네 저거.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침체, 경기 침체.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유럽의 경기 침체 같은데. 어찌되었건 경기 침체.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 급락했고요. 유럽 시장 급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 폭락을 했습니다. 야, 100달러 밑에만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어. 하루아침에 8.2%가 빠져서 어제 110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99.55달러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올라왔네요. 지금 100.81로 너무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됐고, 얘네만 그랬냐? 어떻게? 원자재 가격도 아주 급락이에요, 지금.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중국 관련된 철강 관련도 툭툭툭툭 폴리실리콘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통이가 지금 상한가를 쳤죠, 어제 중국에서. 자,
와, 그 구리값 4.88%또 빠졌어요. 7,615달러예요. 이거 10,000달러 가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예, 이거 7,600. 자, 그 다음에 공유 가격 폭락입니다. 소매 가격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소매 가격 8.9% 빠졌고요. 옥수수는 6.01% 빠졌고 대두도 4.37% 빠졌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이 웬일이야? 자, 그러면 한국의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을 한번 올려놓은 음식료 업체들은 좋겠네. 이제 좋아질 수도 있겠네 하고 연결 지으면 되실 것 같고요. 알루미늄도 3.57 떨어졌습니다. 니켈은 그러나 1%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니 또 채권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시장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2.818이에요. 2.818. 전주말 그 채권 가격이 얼마냐? 2.889였는데 지금 818로 떨어졌는데 2년물은 2.8225, 2.822. 저거는 10년물은 2.818. 네, 역전되었습니다. 이 역전이 당장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다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양 채권 얘기해드렸으니 다른 금리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30년물은 지금 3.116에서 3.049로 이것도 금리가 떨어졌고 5년물은 2.884에서 2.823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계연물은 계속 금리는 올라갈 거고요. 이번에 금리 올릴 테니까. 독일도 금리가 1.5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난 주말에 1.226이었는데 1.194로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자꾸 사람들이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얘기하니까 장단기 금리 되고 나서 역전되고 나서도 1년 지나서 그렇게 되고 그 역전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주들도 상당히 빠지는 흐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올랐어? 왜 올랐어? 이거죠. 뻔하죠. 위기감이 고조되고 경기 긴축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이 그냥 만발했습니다. 오늘 만발을 하니까 야, 유럽은 신용위기까지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 형들은 어떻게 할 건데? 형들은 금리를 계속 올릴까? 잘하면 요번까진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유럽 시장 폭락하면서 같이 급락했던 시장이 2% 마이너스에서 나스닥은 1% 플러스까지도 아까 S&P 그 그림 보여드렸죠. 쫙 오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페드워치에서 보는 연준의 7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75bp 0.75% 인상할 가능성을 기존의 86에서 83.2로 소폭 떨어뜨리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페드워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75bp 하겠죠.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성성하기 때문에 3.5%예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뭐를 줬다? 뭔가 이렇게 표식을 줬죠. 실업률 4에서 4.5%라는 표식을 줬어요. 그때까지는 가열차게 긴축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금리를 세게 못 올릴 수도 있겠다. 향후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3.5가 아니고 3.25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는 거기 짓눌려 있었는데 주가에는 이미 반영을 했어. 주가에는 이미 반영을 했는데 짓눌려 있던 게 살짝 풀릴 것 같으니까 바로 고개를 쳐듭니다.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기대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경기 침체가 옵니까? 실업률이 3.5%고 고용도 유지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서비스업 PMI 나오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제조업 PMI에 비해서는 서비스업 PMI는 좀 괜찮을 듯 한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달하는 시티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야기가 들을만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분기에 GDP가 위축되고 2분기에도 침체된다 하더라도 현재 경기 침체에 있지는 않다.
2분기 연속 GDP 위축을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상반기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성과는 고용 성장세 지속과 민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경기가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시사하는 것이 거의 없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경기가 둔화될지, 얼마나 빠르게 그것에 들어갈지 여부다. 딱 맞는 얘기죠. 지금 미국 경기가 모든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이제 지표들이 이제 6월 달부터 확실히 꺾이기 시작하고 7월 달 꺾이기 시작하니 그걸 9월쯤에 보면 확연하게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는 보게 될 건데 9월 달에 모든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판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침체다? 아니, 지금 침체 아니죠. 잘 돌아가죠. 근데 어디가 침체? 유럽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유로화가 저렇게 빠진 거고요. 오늘 이 난리가 난 건데 그 사이에 또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얘기가 나오면서 훨씬 더 그런 흐름들이 강화된 게 오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주체마다 생각이 다른데 채권 시장은 앞서 이제 금리를 말씀드렸지만 전주말도 굉장히 급하게 올랐잖아요.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급하게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올려. 이거는 채권 시장이 너무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을 단숨에 많이 올리면 근데 7월 그 중순쯤에 가면 또다시 75p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기 때문에 금리는 또다시 한번 움직이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주식시장의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연속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 반등이 시작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 시장의 고민이 많다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 하락이 너무 이례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리적인 측면에 시장이 지금 심리적인 측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는 게 유가 관련된 뉴스는 오늘 정말 유가 오를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앞서 그 러시아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노르웨이 국영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에퀴노르가 대규모 파업이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위해서. 야씨 물가 올라간다 우리 임금 안 인상해줘. 빨리 임금 인상해줘 하고 파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89,000배럴 하루에 줄어들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도 그 한 13%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가를 떨어뜨릴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자, 이제 근데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100.81로. 자, 그 외환시장 동향 보죠. 아까 달러와 유로만 봤는데, 달러에는 135.85엔이에요. 원화가, 이게 참, 1309원, 지금 오전이죠. 1309원 오전. 네. 달러 대 원이 1308원이네요. 지금 또. 1308원. 아주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로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전주말은 1354원이었는데 지금 1344원이고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엔화하고도 원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100엔당 960.64였는데 지금은 100엔당 963.56으로 엔화 대비 원화 약세 나타내서 이번 판에 원화가 약세가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6.6968이었는데요. 지금 6.7119로 더 약세가 되긴 했습니다만 원화 대비로는 약세가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5월 공장재 수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전월보다 1.6% 늘어난 5,434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전월에는 0.7% 증가하는데 그쳤죠. 자, 심리는 굉장히 경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은 또 심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유지되는 미국 시장 정도를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뭐 1.75%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격 매력이 좀 생긴 빅테크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요. 메타하고 넷플릭스가 가격 매력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흐름들이 빠르게 되면 연말께 가서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는 기존의 생각보다는 느려질 수 있다. 그것만 포착이 되면 미국 시장 오늘과 같은 장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포착만 돼봐라. 연준이 이제 다 인플레이션을 다 쳐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래서 지금보다는 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 미국 시장은 랠리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이 지금 오늘 하나의 단초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시장 예상에서 너무 시장 예상하는 그런 그 투자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심리가 잘 안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